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주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인적 분할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 13.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면 이제 추세가 반전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적 분할 결정에 대해서 기사가 떴죠.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업 분할. 기업 분할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일정 사업 부문을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회사를 떼어내냐라고 한다면 사업을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만약에 배터리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배터리 사업부만 떼어내서 그 사업 부문을 강화를 하고 어떤 사업 부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철수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돈을 더 아끼고 돈을 더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분할 방식은 크게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한테 익숙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분야랑 배터리 분야, LG화학이 배터리 분야 사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물적 분할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사업 부분만 떼어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든 거죠. 이 법인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기존에 LG화학에 있었는데 배터리 사업 부문에 대한 주식에 대한 지분을 모 회사인 LG화학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겠죠. 왜냐? 나는 LG화학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배터리 관련 주라고 투자를 했는데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고 기존의 화학 분야만 가질 수 있다. 배터리 사업 분야에 대한 주식 지분은 LG화학만 가진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적 분할이 뭐냐?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새로 떼어낸 배터리 사업 부문을 기존의 주주들도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이 회사를 떼어내고 다시 상장을 했을 때 그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주주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물적 분할보다 좋겠죠.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물적 분할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을 주주들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도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 보면,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의 사례를 보면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악재로 작용을 했냐? 분할 존속회사, 존속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반도체 홀딩스 주식회사, 홀딩스 이런 이름이 붙으면 지주회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 떼어내는 회사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제품 패키지 테스트 사업 부문 되어 있죠.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로 이름이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반도체 후공정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법인을 만든다가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인적 분할을 했는데 왜 주가가 빠졌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금 조달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분할한 다음에 하나반도체 홀딩스가
하나마이크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3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한 모 회사로서 이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개 매수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면,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그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한 주당 가치가 더 희석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유상증자의 경우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개 매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공개 매수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여기 가격을 지정해서 이제 사겠다, 이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660원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약에 9,700원에 사주겠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자, 기존 주주들은 한 만원에 지금 들고 있다면 더 싸게 지금 회사에서 산다고 하니까 헐값에 사버리니까 기존 주주들은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더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게 회사가 사줘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단가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뭔가 불안 요소가 많게 되면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면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를 하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런 후공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후공정 작업을 맡고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가 되죠. 코스닥 81위니까 코스닥 기업이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 소진율이 뭐냐면 외국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분 중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9% 정도라고 한다면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종업계 한번 비교해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이고, 한미반도체는 외국인 소진율이 한 12% 정도,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업이긴 한데 시가총액도 좀 크고 3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 10위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소진율도 지금 37% 정도 됩니다. 하나마이크론보다 덩치가 큰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소진율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캐파로 보면 외국에서도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회사 매출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순이익률 같은 경우,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약간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에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쪽에서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주면서 그 영향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 파트인데요. 향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자, 그러면은 차트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저항과 지지의 관점에서 먼저 보면, 자,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 라인,
이런 라인이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크게 주가의 영역을 여기가 박스권, 그리고 여기가 박스권의 상단, 여기가 박스권의 하단,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박스권의 중단 영역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여기 라인을 뚫어야 됩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 여기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한 10,000원대 그리고 8,000원대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하나마이크론이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 HBM 반도체 납품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늘고 있죠. 삼성전자를 이제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매출도 많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일 것이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면 이 기자의 주식 코칭 카페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기자의 주식 코칭 검색하시면 블로그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